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영업사원 이야기와 또 제 주식이 코인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비결도 차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더리움의 급등을 틈타서 또 한 번 정의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정의형이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8월 29일자로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국인 와이프가 있는데 그 한국인 와이프분이 한국의 어떤 뭐 아트 페어, 아트 페스티벌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국으로 왔다가 이제 9월 달에 어디 또 뭐 컨퍼런스 겸 어디 뭐 휴가를 간다고 하는 그분 누구냐면요. 바로 톰 리입니다. 원래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뭐 거의 뭐 한류 열풍의 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름은 토머스 정 리라고 합니다. 이정 그 가수분 이름도 있잖아요. 이정님이라고 해서 제가 정이 형이라고 맘대로 붙여봤는데요. 자, 지난 주말에 더 컴파운드라는 한 유튜브에 나와서 무려 1시간 20분이나 당신들 아직도 이르다. 아직도 이더리움 안 사고 뭐 하고 있느냐. 이제는 뭐 거의 교주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이더리움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형은 이제 좀 무서워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분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이더가 역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가 아무리 이더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빨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코인리스에서 당시에 속보가 뜨더라고요. 톰 리가 이더 시총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시간 20분을 떠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요약만 한 글이 있겠죠. 자, 비트를 넘어설 건데 이어서 그는 1971년 미국이 근본위제를 포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 가치 상승에 주목했지만 금금금 했었다는 거죠. 금 사야 돼. 그러나 승자는 결국 월가가 다 가져가더라. 이익은 얘네들이 다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월가 기관의 유입에 힘입어 이더리움이 100배 상승해서 비트코인을 플립할 것이다. 야, 무슨 말인지 약간 아리송한데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몇 퍼센트 확률로 이더가 비트를 제낄 것 같습니까? 두 명의 사회자가 집요하게 묻자 물론 이제 이분은 10년 넘게 비트 맥시멀리스트를 자청했던 분이라 양심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100만 불 넘게 가겠지만 이더리움이 비트를 뛰어넘을 확률 한 50%로 봅니다. 반반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겠죠. 뭐 1대1로 뭐 대략 이 정도는 갈 것이다. 뭐 몇 년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요. 아무튼 너무 무서워요. 교주 같아요, 이분. 그래서 증거 화면을 보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밸류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확률 50%다. 제가 증거 화면도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더가 비트를 넘는다고 보는 이유. 항상 새로운 논리로 이렇게 굉장한 말빨로 얘기를 해야만 설득이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너무 멀어 보이거든요. 실제로도 저는 좀 쉽지 않다고는 보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샘 알트코인 닷 이더 샘 알트만이라는 분의 이름으로 좀 장난을 친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샘 알트코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세 마디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지금은 1971년도에 금을 뒤로 하고 있는 달러의 시대 같다. 이게 그럼 달러라는 건지 이더가 금이라는 건지 좀 헷갈리죠. 그리고 보통은 금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더가 비터를 넘어갈 확률 매우 높다고 본다. 매우 높다. 아까 50%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월가의 뭐 새로운 기술의 더미, 뭐 돈더미, 축적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1971년도에 금 본위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야, 금의 가치가 뛸 거야. 금금금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톰리는 달러를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 금이 아니라 뭐 디지털 금은 이미 비트코인이니까 뭐 거기에 이제 그걸 뺏을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톰리 입장에서는. 자, 근데 달러가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무한 확장을 했다. 금에 꽁꽁 묶여서 뭐 퍼져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 금 본위제가 폐지되니까 무한 확장을 하면서 전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의
이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좀 다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무한 발행이라고는 하지만 뭐 디플레가 좀 더 세거든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월가에서 당시에 1971년도에 월가에서 혁신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축 통화였기 때문에 월가가 세계를 지배했다. 근데 지금은 뭐 SEC다, 특히 지니어스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해서 이더리움을 월가 표준으로 만들 것이다. 이더가 달러처럼 71년도에 기축 통화가 된 것처럼 전 세계로 월가를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얘가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 그 고속도로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이 되는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제한됐다. 물론 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 자료를 내겠죠. 자, 요거는 이더리움의 머지라는 업그레이드 이후에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데요. 요게 주황색이 비트코인, 파란색이 이더리움인데요. 자, 이게 머지 이후에 2년, 거의 3년 전부터 이제 기준을 보면요. 인플레이션율이 비트코인은 1%가 넘는데요. 이더리움 한때 마이너스였던 거 기억나시죠? 오히려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고개를 들어서 0.1% 이제 이율로 환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비트코인보다는 적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또 이더리움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소각이 되면서 좀 더 이게 떨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머지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뭐 소각을 한 이래로 한 4년 전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이 이제 인플레가율이 더 높았던 때가 있었어요. 비트코인보다. 그러나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확 낮춘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이게 뭐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채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45%, 이더리움은 절반은 그래도 조금 넘는 0.8%다. 이건 제가 그냥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본 겁니다. 뭐 톰리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톰리가 얘기한 거는 실제로는 대략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하면 적당하다. 즉, 무한 발행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치가 없어질 거야. 달러랑 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많이 쓰일수록 소각도 되고 인플레이션율도 낮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고 뭐 16,000불 간다 뭐 계속 톱니가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이후로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지만 뭐 요약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1시간 20분을 침을 튀기면서 뭐 이더리움 찬양, 뭐 비트마인 홍보 여러 가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말에 있었던 대중 매체들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는 비트에서 이더다. 아직도 이게 계속 좀 포모 마케팅이 연일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8월 23일 이더리움이 달러 기준으로 드디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예전에 이제 뭐 넘었지만 달러는 한 4,800, 4,900은 넘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4년 만에, 그러니까 21년 이후로 신고가를 드디어 경신했다. 신고가 마케팅 좀 더 해야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비트 팔고 이더리움 사고 뭐 이런 내러티브가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역시 이 뉴스가 한 번에 떴었는데요.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8월 23일 8시가요. 파월의 매파 공포에 떨던 당일날에 이제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매파 뭐 발언하면 어떡하지? 해서 잠깐 주춤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춤했을 때 하루 기준을 찾아보니까 8월 22일 하루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그래도 플러스 약 4,600억 원을 순유입, 사람들이 샀다는 거죠. 특히나 블랙락 피델리티가 쌍끌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공포에 떨면서 긴가민가 했을 때 비트코인은 또 순유출이 나왔다. 6거래일 연속 순유출이다. 물론 이제 좀 감소세는 줄어든다고 해요. 덜 팔았다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블랙락만 2억 달러 정도를 팔았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비트는 이제 조금씩 팔고 있고 이더리움은 좀 더 많이 사고 있고 이게 비슷한 금액을 서로 사더라도 이더리움한테 좀 더 몰리는 건데 이런 내러티브가 이들이 의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게 계속 연일 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올드 갱스터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비트코인 17,000개를 갖고 있던 이제 고래가 오래된 7년 묵은 고래가
4월 연설하기 직전에 비트코인을 한 3천 개 팔아서 뭐 이더리움도 5만 개, 6만 개 샀는데 무려 한 13만 개였나요? 많이 사가지고 하이퍼리퀴드에 넣어서 6배 롱을 때린 그 뭐 전설의 고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일 만에 1,000억 원대 지금 플러스를 보고 있대. 파월 얘기에 쫄지 않고 아까 비트 팔고 이더 사서 뭐 엄청 벌었고 뭐 롱 포지션으로 또 얼마 벌었고 마치 영웅처럼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회자가 많이 코인니스에서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인간 지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더리움 최고가 갱신을 하니까 뭐 전설의 트레이더라고는 하더라고요. 피터 브렌트가 강력하다. 이더리움에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도 이분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기 쓴 말들이 대부분 25년도에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래시, piece of crap, useless junk, world class terrible. 뭐 한글로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뭐 욕을 하셨는데 이제는 약간 뭐 뭐랄까요, 뭐 항공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마케터 한방의 사나이 제임스인 우리 잘 아시죠? 막 롱 때리고 숏 때리고 지금은 아마 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또다시 26배 이더리움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 뭐 25배라고 기사엔 돼 있는데요. 근데 하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사를 보시면 이분의 원금이 2.6만 불밖에 없답니다. 한때 어마어마한 돈을 뭐 수천억인가요? 벌었었잖아요. 그렇게 벌었다 하면 나름 실력이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원금이 요거다. 그래서 뭐 빨리 돈 벌기 위해서 또 25배 때리고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뭐 도지는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방만 걸려라 지금 휘두르고 계신데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지난 주말에 포모 마케팅을 열심히 또 해주고 계시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노하우 비슷한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평소에 제가 가장 승률이 좋고 효과적이었던 투자 비결, 투자 과정을 한번 쭉 말씀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최근에 이더리움을 보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래? 뭐 처음 온 개미가 만약 있다고 하면 뭐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하잖아요. 제 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더리움을 좋아하지만요. 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200원, 아니 200원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일 때는 무서워서 뭐 욕하고 안 사다가 500만 원 넘어서 심지어 600만 원 넘어서 사고 싶다. 뭐 이걸 사서 벌 수 있다. 물론 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 저는 이런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이때는 안 샀는데 이때 사서 더 비쌀 때 판다? 그러면 더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견딜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레이더 분들, 이런 단타, 이게 단타잖아요. 짧게 끊고 나온다. 저는 이 방법을 몰라요, 자체를. 그러나 트레이더들은 오히려 신고점 경신하고 이러면 막 희열을 느끼면서 사시잖아요. 뭐 위에 뭐 이 시체가 없다, 뭐 매도벽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저 같으면 안 사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많은 광란의 마케팅이 이미 뭐 거의 한 달 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한 버스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 하더라도 떠나 보낸다. 저는 이게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오히려 막 사 모았으면 뭐 엄청난 수익을 거뒀겠지만 올랐으면 사고 싶다. 이거를 보낼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수익률입니다. 율, 금이 아니라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미국 주식 얘기도 제가 종종 하죠. 뭐 한 2, 3년 전부터 조금씩은 했던 것 같고요. 뭐 코인 방송이니까 당연히 99%는 코인이긴 하겠지만 재밌게도 률만 따지면요.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코인을 압도합니다. 물론 이제 코인이 나중에 올라가면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뭘 들고 있는데 그러냐? 뭐 별거 없어요. 예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코인베이스, 로빈후드는 이제 지금은 팔고 없어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다 팔고 없는 게 얼마 투자도 안 했지만 로빈후드였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뭐 예전에 샀던 거고요.
최근엔 유나이티드 헬스 뭐 좀 얘기를 드렸었고, 역시 쿠팡도 22년, 23년에 얘기를 드렸던 거. 근데 뭐 다른 것도 뭐 괜찮았는데요. 얘가 한 40불인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뭐지 이거? 이거 좀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미국 주식을 했는지를 한번 좀 복기를 해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미국 주식 언제 살 수 있습니까? 보통 밤에만 거래가 되고 살 수가 있죠. 아침에는 뭐 이렇게 막 호가창 움직이던데요. 그런 거 못합니다. 예약 주문도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또 매일 주문을 걸어 놓잖아요. 그럼 다음날 되면 사라져 있더라고요. 뭐 어디에 뭐 어떤 기능을 이용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기능도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귀찮아서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주문 걸어놨는데 안 사지면 내일 또 풀어져 있고 매도든 매수 주문이든 계속 풀어져 있고 계속 리프레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엄청나게 참고 참고 참다가 매수가 되는 경향도 있고요. 엄청 참고 참고 참다가 매도를 되는 경향.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한 번도 판 적이 없는 이 코인베이스는 예전에 살짝 한 번 판 적이 있었고 얘만 지금 없지. 나머지는 아직도 판 적이 없어요. 이거 뭐 22년, 22년 이후에 좀 산 게 많이 있거든요. 엄청 참고 사게 되는 효과, 엄청 참고 매도하게 되는 효과를 반강제적으로 거두게 되더라. 물론 이제 놓쳐서 뭐 저점을 놓친 경우도 있고 뭐 고점을 못 팔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요. 시세를 잘 안 봅니다. 코인만 보지 뭐 미국 주식을 제가 맨날 보고 이런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부전공이잖아요. 서브 개념으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개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도 잘 안 보다가 혹시라도 뭐 엄청 폭등이 나오고 엄청 폭락이 나왔다.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그 이후로 관심 종목으로 이제서야 등록을 합니다. 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이제서야 등록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등록을 한 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것도 처음은 한 5월 달에 등록을 처음 했었죠. 산 거는 한 뭐 8월 총과 뭐 언제 있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한 게 두 개 있었는데요. 팔란티어랑 코어위브라는 뭐 AI 쪽이죠. 둘 다. 좋은 주식인 건 아는데요. 이제 막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10% 넘었다고 광고하더라고요. 코어위브도 많이 떨어졌다. 바로 절대 안 삽니다. 저는 정말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버립니다. 아직 이 정도는 아니다. 멀었다. 이제 막 지켜보는 단계다. 공부하는 단계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정말 웬만하지 않고선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사면 저점에 사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런 게 뭐가 있었냐면요. 코인베이스 제가 22년도에 샀거든요. 40불이면 얼마나 처참했던 가격인지 뭐 코인의 키읔도 꺼내지 않았던 시절이었고요. 로빈후드만 그나마 오래였죠. 왜냐하면 관세 폭락 때 얘는 정말 사고 싶었던 애인데 너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내줬다가 이제 관세 폭락 때 한 30, 몇 불이더라? 36불인가 5불인가 뭐 그때 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쿠팡은 역시 22년도였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요. 드로켄 밀러가 21년도에 물렸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역시 22년도에 뭐 어느 즈음에 뭐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서야 관심을 갖고 오래 지켜보다가 저가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뭐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남의 돈을 투자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의 돈을 굴리기도 합니다. 와이프 그리고 두 명의 아들들은 이제 와이프의 통장에 있어서 이건 진짜 남의 돈이잖아요. 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엄청난 수익률이 여기서 나옵니다. 엄청난 수익률. 왜냐면요. 일단 결정적으로 이 두 명의 아들들도 이제 와이프 계좌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놨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빨리 주무십니다. 밤 10시 전에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열리기 전에 항상 주무시는데 제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나요? 와이프를 깨워가지고 팔아야 되고 깨워가지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더 저가 완전 공포로 내려갈 때야 어느 정도 이제 와이프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판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 하듯이 투자를 하니까 내 거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더라. 뭐 남의 바둑이 잘 보인다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뭐 제가 저를 복기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근데 왜 자꾸 코인에서 주식 얘기를 하느냐? 어, 코인과 다르게 주식은 제도권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떨어지는 종목, 반대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주식의 매력입니다. 코인과 다른 거죠. 코인은 비트코인 오르면 웬만하면 알트코인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덜 오르냐 더 오르냐 차이만 있지. 그러나 주식은 전체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 이 중에서 해지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착안을 해서 제가 주식 얘기를 좀 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비교를 이제 뭐 미국 주식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코인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인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대충 무릎 근처에 사놓고 뭐 무릎인지 이게 뭐 배꼽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대충 사놓고 대부분을 손을 까딱도 대지 않는다. 대부분은 그냥 오래 묵힌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비결인데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밤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못했었고 또 폭락, 폭등 때만 관심사병으로 등록을 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또 남의 돈을 하듯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걸 고민을 예전에 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게 스테이킹이었습니다. 대충 사놓고 일단 안 봐야 되죠. 뭐 보면 막 쓰라리죠. 더 떨어지면 뭐 조금씩 더 사긴 사겠지만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오래 버틸 수 있는 최선은 그래서 스테이킹이다라고 해서 제가 증거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1년 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 6월쯤 작년 6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산 이더리움 20개 1년 뒤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우리 뭐 이사 갈 수 있냐? 오늘 당장 사서 묵혀본다면 다소 자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요. 실제로 제가 오랜만에 봤더니 이더리움이 지금쯤 한 1,000만 원 돼 있어야 됩니다. 1,000만 원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물론 오르긴 했지만 1,000만 원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묵혀라. 3% 이자라도 얼마냐? 그리고 나중에 올랐을 때 한 번에 다 회복이 된다. 마이너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스테이킹하고 묵히고 안 보고 왜냐면 예전에 스테이킹은 진짜 안 보였거든요. 지금은 업비트가 오히려 막 수익률 나오고 원금이 얼마였고 본전인지 저는 이게 더 안 좋아요. 그냥 개수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그냥 모르고 사니까. 자, 그리고 그 즈음에 또 했던 거 상승장의 스테이킹이 대박이었던 이유 이제 솔라나라도 한번 만들었네요. 깜짝 놀란다. 이건 뭐 사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느낌이 어땠냐면요. 사실 솔라나만 막 엄청 한 1년 내내 올랐던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솔라나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솔라나는 아직 비싸다. 뭐 이런 인식이 약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솔라나는 지금도 스테이킹 이자가 뭐 이더리움의 거의 2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뭐 이더든 솔라나든 좋으니까 좀 하셔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당시의 댓글들을 제가 그냥 그대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금은 보장되나요? 약간 뭐 놀리는 듯 안 한다 뭐 이런 거겠죠. 하기 싫다. 그리고 또 한 분은 4개월 남았다. 너 1년 뒤에 얼마냐 했는데 너 한번 보자. 뭐 떨어지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정중한 분이긴 한데 그래도 정중하게 좀 조심해라. 좀 비난 가까운 걸 하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는 검증 없이 누구나 접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야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점잖게 비난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이분은 이제 솔라나 영상에 있었는데 솔라나 평단이 낮을 때 샀을 걸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그 과거 1년을 토대로 이렇게 스테이킹 이자를 이렇게 솔라나는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형, 지금 할 수 있는 걸 공유해줘야지. 과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연히 지금 할 수 있는 걸 저는 얘기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좀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솔라나는 비싸다라는 인식이 대중에게 있었어요. 왜냐면 솔라나는 23년 12월부터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가격이 사실 1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 28만 원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비하면 좀 싸 보이는데 이때 당시 이게 비싸 보였었고
그럼에도 스테이킹 이자가 그때 한 7% 정도 했거든요. 지금도 한 6.5, 뭐 이쪽 저쪽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자체가 7%면 뭐 솔라나 개수가 늘어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좀 지금 하셨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걸 공유해줘.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요. 이런 떨어졌을 때 물론 오르면 이제 뭐 다 행복하고 문제가 없지만 떨어졌을 때 이런 조롱값, 비난을 이겨낸 사람들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좀 강조를 드렸었고 저조차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거 어떻게 하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락이나 조정이 강세장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24년도에도 한 6개월, 7개월 나왔었고요. 올해도 한 3개월, 4개월, 뭐 길면 5개월까지 나왔었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다 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 저도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이제 또 생각의 전환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을 할 때 저가 되면 사야지. 뭐 22년 뭐 말이 좋아서 22년에 사는 거지.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삽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때 당시에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샀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돈을 미리 달러로 바꿔뒀어요. 바꿔뒀어요. 그러니까 뭐 원하나 뭐 있으면 업비트로 쏠랑 보내서 막 다 사버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로 바꿔두니까 그리고 주식 계좌에 있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아 이거는 잊고 지내는 겁니다. 달러로 바꿔뒀구나. 아 그래서 살 수 있을 때 살 수 있구나. 이거 뭔가 좀 곁다리 돈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 해지 자산을 해놓는다면 나중에 그거를 뭔가 팔든지 해서 현금 다 떨어지면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19번째 얘기 드리는 저만의 마법 공식, 구명조끼 같은 공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비트 이더는 50% 이상 가져가세요. 물론 이더리움 떨어졌을 땐 욕하셨겠죠. 이거 알트코인은 많아도 3에서 5%, 오히려 막 10% 이게 막 올라가면 10%, 12%, 13%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XRP 같은 거 막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조금씩 그냥 쳐냅니다. 그래서 5% 이내를 유지하려고 처음부터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트 이더 위주로 그냥 저는 요 수익률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금 갖고 있으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10%를 유지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지 자산이 추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 조정이 한 5개월 이상 가면요. 현금 10% 금방 다 사라집니다. 한 2개월, 3개월만 가도 다 사라진다. 아, 나도 부족하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좀 팔아서 알트도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팔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비트를 팔아서 사는 것도 좀 아깝구나. 해지 자산이 있어야겠구나 해서 뭐 삼성전자니 뭐네 얘기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금 금방 떨어져. 나를 믿을 게 못 돼. 내 의지 요것도 믿을 바 못 돼. 내가 현금 10%를 가지고 뭐 언제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조정을 뭐 5개월, 6개월, 7개월 버틴다. 나를 믿을 수 없다. 믿을 게 못 되니까 차라리 뭔가를 사놓고 아니면 예금을 맡겨두고 아니면 뭐 금 ETF를 사놓고 뭐 주식을 사놓고 그걸 팔아서 하자. 계속 했지 강조를 드린 거죠. 이게 있으면요, 좀 보험, 뭐랄까요, 구명조끼 입은 것 같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좀 응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현금 10%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시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소소한 익절, 제가 뭔가를 팔았을 때는 항상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빼버립니다. 이거 어설프게 바이더딥 한다고 업비트에 넣어놓으면, K뱅크에 넣어놓으면 그냥 요거는 뭐 그냥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죠. 그래서 아예 출금을 시켜서 현금 10%를 유지하려고 또 노력을 한다. 해지와 출금. 요런 이제 뭐 저만의 원칙을 뭐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 제 얘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다 나만의 공부, 나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나만의 고집.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고집을 가지고 저는요. 그래서 처음 한번 크게 성공하는 거, 처음 한 번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조금 뭐 노력도 하고 하셔서 좀 큰 수익, 예를 들어 뭐 2배 이상, 뭐 3배 이상 이런 걸 한번 겪으면 이제 뭐 뭐랄까요. 선순환처럼 쭉쭉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경주 골프 선수 계시죠? 예전에 이제 완도 출신이었고요. 이분이 뭐 씨름도 하시고 뭐 역도도 하시고 워낙 이제 하체가 좋으시고 단단하시니까 다른 선수를 하셨었어요. 근데 우연찮게도 뭐 골프 선생님이 그때 계셨나 봐요. 그래서 뭐 최경주 뭐 너 요거 스윙 한번 해봐 하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아이언으로 공을 그냥 쳤다고 해요. 근데 뭐 안 배웠으니까 잘 안 맞겠죠. 근데 몇 번 휘두르다 보니까 좀 운동신경이 있으셨나 한 번 뭐 스윙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아이언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공이 뭐 맞는 소리도 좋았고 이 공의 궤적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때 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골프 선수로 전향을 하셨다고 했던 뭐 인터뷰인가 글을 보고 제가 인상 깊어서 그러니까 이 뭔가 처음 뭔가 성공의 기억이 결국 골프 선수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낸 거죠. 우연하게도. 그리고 또 한 분이 최근에 그 유퀴즈에서 뭐 F1, F2, F3 이런 뭐 그랑프리, 뭐 스포츠카 레이싱 있잖아요. 한국에 신우현이라는 뭐 젊은 20대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 중에는 그냥 처음인 것 같아요.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의 외국 사람들은요, 한 6살, 7살, 뭐 어리면 5살 때부터 선수로 키우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선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16살 때 파주 카트, 파주의 그 카트라이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타셨다가 이 스피드가 너무 짜릿한 걸 느끼고, 야, 이거 한번 계속 해봐야겠는데 이래서 지금 선수가 되셔서 F3에서 막 우승을 하시고, 이제 F1, 여기는 정말 꿈의 무대거든요. 열심히 진출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파주에서 카트를 접하지 않았으면, 이 스피드를 몰랐으면 아마도 뭐 선수가 되시긴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나만의 공부와 이 맷집과 고집으로 이 성공 경험, 습관을 한번 딱 갖춰놓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폭등했다고 소문나면 관심을 끄자. 그리고 폭락했다고 소문나면 그때서야 관심사병으로 두는 겁니다. 뭐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요. 이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해내느냐가 저는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나만의 투자 방정식을 잘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